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지나간 날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야 된다. 근데 현대에는 조금 느긋하게 살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게 만드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저도 2015년에 마지막으로 히랍에 갔을 때 조금 수영을 좀 했어요. 몇 분이 같이 가셨더니 나중에 그런 데 가면 꼭 학구파하고 낭만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학구파는 박물관 한 군데 더 보자 그러고 낭만파는 바닷가에서 산책도 하고 애들 수영도 시키고 좀 그러자고 느긋하게 가자고. 그래서 결국 낭만파가 이겨가지고 수영을 몇 번 했는데 델포이 바로 밑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수영할 때 보니까 아이고 히랍 사람들 부럽구나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하고 집에서 커피 내려가지고 돈도 안 들어요.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 막 헤엄쳐 가다가 힘들면 뒤집어요. 그러면 저절로 떠요. 거기가 조금 딴 데보다 좀 짜거든요.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치 아기 고래가 엄마 저 밑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뒹굴뒹굴하고 위에서 노는 것처럼 고래들 그러거든요. 엄마가 저 밑에 심해 오징어 잡아먹으러 가면 애기는 못 따라 들어가니까 위에서 놀면서 소리로 서로 신호를 하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거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자께서 여기서는 말썽꾼이 없다고 다들 저렇게 편하게 사니까 물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그 모양이고 뭐 국가부도가 나려고 그러지. 국가부도 나거나 말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한국은 뭐 나와가지고요. 죽을 똥 살 똥 애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세계적인 학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애들 수학 공부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세계적인 수학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죠? 자, 어쨌든 요새 좀 느리게 살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세네카 선생님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시간 없다고 불평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간.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표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시간. 사람들 요새 다른 사람에게 계속 웃느라고 이거 피곤하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나요? 손님 접대하느라고 피로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자꾸 사람들 웃으면서 접대하라 그래갖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시간, 이런 시간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이런 거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빼앗긴 거다라고요. 근거도 없는 괴로움도 있고 어리석은 즐거움도 있고 욕망과 교제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라고요.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고요.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불사의 존재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한다라고요. 그러면서 야 50에 은퇴할 거야, 60에 은퇴할 거야. 그때는 좀 느긋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당신이 50, 60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되나? 여기 세네카 선생님 같은 분은 시골에 장원이 있어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선비정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퇴계 선생님 댁 같은 데는 막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퇴계 선생님은 굉장히 알뜰살뜰 집안을 잘 관리하고 편지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씁쓸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두 얼굴의 조선사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굉장히 조촐한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고 막 시골에서 조용하게 사는 걸 막 노래한 그런 시를 남겨놓은 분이 사실은 종을 벌줘가지고 죽게 만든 사례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거기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두운 면이 있지만서도 그냥 너무 이렇게 광고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조금 씁쓸합니다만 여기 이래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은퇴한 뒤로 미루고 있지만서도 인생의 자투리만을 자신을 위해서 유보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그리고 세계 여행 같은 것도요. 나 은퇴하고 다녀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여행도 못 하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적절한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일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시간을 고상한 사상에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고상한 사상을 평소에도 조금씩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생 마감할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거 되겠냐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다들 90살, 100살까지 사니까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 매듭 지어지고 이 정도면 아끼면 살 수 있겠다 싶은 때부터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또 공부 얘기로 가고 말았군요. 어떤 공부든지 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이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한가함을 원한다. 좀 쉬고 싶어 해요. 전 재산보다도 쉬는 게 더 낫다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기가 보복당할까 봐 권력을 못 내놓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거기 올라가려고 애를 쓰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저절로 무너지는 수도 있다라고 그래놨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재벌 순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없어진 것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것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신으로 모셔진 아우구스투스조차도 좀 쉬고 싶어 했다라고요. 그래요. 좀 여가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속임수지만은 그래도 조금 달콤하게 나에게 위안이 돼서 그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라고 그래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자기하고 친하던 시인들 다 죽고 나서도 굉장히 오래 살고 자기가 후계자로 점 찍어놓은 사람들 다 죽는 거 보면서 꽤 오래 살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어쨌든 자기가 은퇴해도 그것이 위엄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야, 이것도 좋은 말이죠. 은퇴하고서 위엄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권력자들도 은퇴한 다음에 막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러면 위엄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사람은 더욱더 신났죠. 지금 막 미술관 다니고 선글라스 쓰고 그러는데 아이고 대통령직이 굉장히 힘들어요. 8년 전에 오바마 얼굴 보세요.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이 8년 지나고 나니까 확 늙었어요. 그렇죠? 근데 퇴임하고 나니까 다시 약간 젊어진 것 같아요. 쉬니까. 그래요. 자, 어쨌거나 그래요. 이전의 영광과도 모순되지 않을 거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거 실현되는 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냥 언젠가는 그래도 쉴 수 있으려니 하는 거기서 쾌감을 얻고 있다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개인의 운명도 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국가의 민족 그리고 국가의 운명 심지어 로마가 그 당시에 거의 세계였어요. 세계 운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이 위대하다고 남들이 하는 거 그거 벗어서 내려놓을 그런 나를 그리워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땀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근심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늘 전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20년 황제하면서 계속 전쟁터로 끌려다녔어요. 언제나 이 짓을 그만두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들은 그래도 의무로 주어진 것들은 해요.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면요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라고. 이런데 특히 인문학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어가지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폴리스에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폴리스적이라는 말이 바로 폴리티컬,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딱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은 벌을 받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벌. 그래요. 자, 그래요. 한편으로 여기 정치하지 말라는 거 제가 읽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기 플라톤도 사실은 현실에 지금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면 현실 국가에서는 정치하는 거 좀 말린다고 남들 잘해준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약간 환청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목소리가 자기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늘 해왔다고. 그 말 안 들었으면 자기는 이것보다 훨씬 일찍 죽었을 거라고. 한 70쯤에 그래도 독배받고 죽었어요. 70 되기 전에 아마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한쪽에 또 다른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투스의 그 불행에 대해서 또 얘기해 놨네요. 6절에 보니까 4장 6절. 딸이 자꾸 연애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딸도 기구합니다. 자꾸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근데 옛날에 연애 결혼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결혼이 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시켰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부부가 지금 부부보다 불행했다라는 증거도 없다고. 이러나 저러나 맞춰 살기 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3번인가 정략 결혼 시켜놓고 나니까 여자가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계속 바람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 때의 정적인 안토니우스 아들하고도 결합해서 저쪽 상대방에게 뭔가 정치적인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였는데 남의 소원은 이루어줄 수 있었지만 자기 소원은 이루지 못했다고. 근데 우리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집 내려놓고 그냥 명상과 자기 학문에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아 일단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야지 그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요. 지금 돈 허투루 쓰인 거 갖다가 우리 쓰면은 다들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자, 군비나 아니면 쓸데없는 토목 사업 같은 거 했던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군사 경쟁 같은 거 안 하고 코스타리카처럼 군대 없는 나라로 영세 중립국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저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유, 돈을 저렇게 쓰나 싶어요. 우리 돈 꽤 많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10위에서 15위는 돼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빚도 물론 많죠. 그래요. 근데 좀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 5장에 가서 키케로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아우구스투스 봐라. 그렇게 영광을 많이 얻었지만은 집안일도 있고 쉬지도 못했다. 5장의 키케로.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를 구하려다가 결국엔 휩쓸리고 말았다라고. 그 당시에 카이사르파하고 폼페이우스파하고 막 싸우는데 거기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뭐 카틸리나, 클로디우스 자기의 정적도 있고 자기가 편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세네카의 평가로는 여기 행운 속에서도 평온하지 못했고 불운 속에서도 의연하지 못했다라고요. 또 죽을 때 보면 상당히 장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정적이 권력 잡은 걸 보고서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내려가지고 차라리 죽겠다고 집에 가다가 적들이 보낸 암살자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 종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 말리고서 그냥 목을 내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손이 잘려가지고 늘 그 사람이 그 연설하던 그 연단 위에 이렇게 전시가 됐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끝났어요. 자, 이 사람은 어쨌든 집정관도 지낸 사람인데 대통령직 지낸 사람입니다. 자기의 집정관직을 내가 이거 맡아가지고 국가를 지도하고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자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걸 저주했다라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그냥 국가가 막 험한데 자기는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가지고 시골에 있는 거를 개탄하는 편지도 이 사람은 계속 정치에 좀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볼 때는 아이, 저 사람 의연하지 못했다라고 정치에서 물러난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공부나 하지 그랬냐라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쯤만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했는데 현자라면은 그런 말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 현자라는 말 약간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사피엔스요.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현명한 사람. 이게 스토아 학파의 하나의 이상이에요. 마치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를 현자, 이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이 있다라고 엄격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중간 단계, 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3단계 정도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파, 그 세부 학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기 현자라는 개념 썼습니다. 세네카가 볼 때는 키케로는 현자가 아니었어요. 현자라면 언제나 자유롭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운명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벗어난 어떤 그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양 사람들도 다 이런 걸 읽다가 아이디어 얻고 그랬습니다. 자, 또 6장에 가서는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리비우스 드루수스라고 하는 사람, 군중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라쿠스 형제가 나쁜 개혁을 했던 거를 계속했다. 이거요, 로마 민중이 토지 너무 집중되고 있다고 좀 나눠 갖자라고 하고 그라쿠스 형제가 그거 지지하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맞아 죽고 그랬어요. 그게 기원전 2세기였는데 이 사람은 1세기 때 그랬다라고. 여기 세네카는 저기 에스파니아 출신입니다. 거기에 기사계급 출신인데 거기까지 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 더러 유배도 갔다가 또 불려와서 네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와서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집안 배경이 부유하니까 대체로 민중파를 좀 싫어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라쿠스 형제도 대단한 위인인데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네요. 자, 나중에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휴식도 못 누렸네. 나 어렸을 때부터 법정에 가서 변호사 노릇하고 그랬다고. 굉장히 일찍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시기에 맞지 않는 야망과 대담성 때문에 자신에게도 재앙이 되고 국가에도 재앙이 됐다. 민중파를 조금 비난하는 걸로 약간 여기 뭐라 그럴까, 정파적인 어떤 편견도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 나중에 혹시 자살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있는데 그 사람 제대로 죽었다, 적절할 때 죽었구만, 이렇게. 그 사람도 쉬지 못했다. 재능이, 지금 권력 가졌던 아우구스투스도 쉬지 못했다. 대단한 재능을 가졌던 키케로도 역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드루수스라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지만 역시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른바 소년등과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남에게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증오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더 있는데 자기가 예는 들지 않겠다라고요. 그렇게 말해봐요. 자기도 변화하지 못하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푸념해놓고 다시 옛날 생활로 그냥 돌아간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0년을 주어도 짧을 거다라고,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두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요. 우리 일생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 늘릴 수 있다 그래놨네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앞에 3장은 아주 높은 데까지 간 사람들이 시간 활용을 잘 못한 예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7장부터 제일 시간을 허투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 마시고 여자 쫓아다니는 걸로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시간을 주색에 바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물론 이 당시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현대는 기계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죠.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일 시켜놓고 할 일이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영광의 허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욕심 많은 사람, 너무 화 잘 내는 사람, 부당하게 남을 증오하거나 그런데 막 좀 화 잘 내고 전쟁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꽤 남자다운데 이렇게 말할 점이 있긴 하지만서도 막 먹는 거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병 걸린 사람들인데 이건 아주 불명예스러운 병이라고, 군대 생활은 그나마 좀 나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 당시에 시간을 썼는지 거기 1세기 사람들의 생활이 나와 있어요. 가계부 정리하는 데 시간 많이 쓰고, 이거는 퇴계 선생님도 하셨는데 누가 그런 얘기해요. 퇴계 선생님 집안은 그때도 부유하고 지금도 부유한데 율곡 선생님 집안은 그때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하다고. 진성희 씨하고 덕수희 씨, 덕수희 씨도 괜찮은 것 같던데 율곡 선생님 집안은 잘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율곡 선생님 덕에 먹고 살았대요. 퇴계 선생님 댁은 굉장히 재산도 많고 그래갖고 재산 관리도 또 잘하고 늘 편지에다가 누구네 집에 뭐 해주고 어떤 거 어떻게 관리하라고 꼼꼼하게 써놓으셨어요. 자, 혹시 여기 덕수희 씨나 진성희 씨 계시면 저를 용서하세요. 그냥 들은 얘기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계부 정리하는 거, 남한테 음모 꾸미기, 아첨하려고 그러고 아첨 듣는 거 좋아하고 담보 구하러 다니고 남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술잔치 하는 데 시간 쓰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들 통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무슨 계약이 어쩌고 뭐 계속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고요. 책 읽은 거, 뭐 책 읽은 거 옆에서 얘기하기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전화로 누가 책 읽은 거 얘기하겠습니까? 많서도.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분주하면은 자유하게, 자유인이 하는 공부 자유하게라 그래요. 노예들은 못해요. 자유칠하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수사 문법 논리에다가 뭐 그 산술 기하 천문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7개 학예가 나중에 발달하는데 이런 거든 아니면 그 웅변술이든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기 7장 3절의 굵은 글씨로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라고. 바빠 그러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걸 배우기도 어렵고 죽는 걸 배우기도 어렵다라고. 다른 기술은 다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사는 법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죽는 법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라고요. 어떻게 우리 일생을 마칠 것인지 그런 거 남이 안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우리 죽을 때에 내가 그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꽤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될 거다라고.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세네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목사님 설교 같지 않아요? 여기다 성경 말씀만 하나 인용하면 그냥 목사님 설교인데 목사님들도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거기 4절에 7장 4절에 가서 위대한 사람들은 부와 공직과 활락을 버리고 나이 먹을 때까지 사는 법,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에 전념했었다. 그래 놓고도 내가 다 배우지 못하고 떠나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떠났다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 시간을 조금도 안 뺏기는 것은 위대한 사람에게나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나 가능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주어진 시간을 모두 자기를 위해서 비워둔다. 이러려면 출가해야 되죠. 현실에서는 이러고 살기는 힘들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조금 인생에 할 일들 마치면 출가하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회도 있죠. 뭐 태국 같은 데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식사도 갖다 주고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가장 긴 거라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사실 뭐 달리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못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비아 씨가 사실 옛날에 그냥 여행가일 때도 멋있었지만은 지금 봉사하면서 사는데 그것도 멋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어디 중동에 봉사하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가를 했어요. 그럼 봉사하다 죽지 사우나 하다 죽으랴? 이렇게. 그래요. 사우나 하다 죽는 것보다는 봉사하다 죽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 세네카 이때는 너무 복잡하고 국가 권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분주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 세네카의 글을 읽습니다. 행복한 삶에 관하여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플라톤의 국가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막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그러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정의롭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그 얘기하고요. 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우리가 영혼 속에 가지고 태어난 가능성을 만개하는 거, 이성을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 이런 사람 굉장히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이다라고요. 자기의 시간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 시간을 사람들에게 많이 뺏기면은 결국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이거 들으면은 좀 이 모임도 끊고 저 모임도 끊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희 선배님 중에 몇 년 전에 박사학위 하나 더 받으러 외국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연말에 한 번은 만나가지고 제가 요새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요. 연말이면 그래도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너 아직도 그런 모임 나가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학자들 중에 책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요. 거의 인간관계가 끊겨 있어요. 만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남대 계시는 박홍규 선생님이나
전북대 계시나요? 강준만 선생 같은 분들 책 무지무지 많이 내는데 그분들은 다 남 안 만나고 사세요. 그 참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과연 그래요. 자기의 시간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놨네요. 나중에 가서야 손실을 알아차려요. 그래갖고 아유 도저히 못 살겠네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데 그래놓고 다시 그 삶으로 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거기 7장 7절에 피의자 법정에 가가지고 피의자를 막 옹호해요. 어떤 후보자 그 사람 당선시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떤 노파가 상속자가 죽어가지고 다들 그 노파 돈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꾀병쟁이들, 뭐 세도가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자투리 시간만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겨우 원해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되고 나면은 물러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로마에서요. 우리 빵과 서커스라는 말 아시죠? 국가 행사, 거기 고대 사회에는 세금 제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국가 행사하면은 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서커스는 누가 해라. 사실은 현대에도 약간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뭐 어떤 그 그룹이 돈을 내지, 다음번 월드컵은 누구네가 돈 내지, 그래서 대체로 좀 돈 좀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로마는 그게 아주 강했었는데요. 경기 개최권, 이거 굉장한 특권인데 받고 나면 아이고 언제 벗어나나 사람들이 그런다라고요. 인기 있는 법정관 그런 사람도 아유 언제 휴일 좀 쉬는 날 돌아오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 실증을 내고 있다라고 그려놨습니다. 따라서 거기 9절에 가서 매 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고 하루하루를 마치 전 인생인 것처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일을 바라지도 않고 내일 갑자기 어떻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다라고요. 뭐 어디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 써 있죠. 내가 허투루 보내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싶은 그 하루라고. 아 제발 20살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80, 90, 100살까지 살면서도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다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쾌락하는데 시간이 새로운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려놨네요. 이미 알만한 것은 다 알려졌고 우리 즐길 만한 것들은 다 즐겼다라고 그려놨습니다. 이 다른 것들은 다 행운의 여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행운의 여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배부른 다음에 음식 더 준다 그래갖고 그거 더 나아서 뭐 하냐? 그게 뭐 나을 게 있냐라고요. 그래요. 주면은 받기는 하지만 그 별로 바라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같이 시간 쓰면은 시간 더 줘봐야 그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뭐 그 밑에까지만 읽고서 좀 쉬죠. 10절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지하철 같은 데서 이놈들 비키지 못해 막 그러는데 거기 백발이나 주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래 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오래 생존했다는 표시일 뿐이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띄우자마자 풍랑을 만나가지고 계속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으면 항해를 한 게 아니라고요. 출발해가지고 어디 목적지에 도달해야지 항해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인생이 그래서 바빠 그러면서 사는 거는 마치 풍랑 만나가지고 평생 떠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려놨네요.